그날은 할머니 손에 처음으로 머리채를 잡힌 날이었어요. 할머니는 사고로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 저를 정성껏 키워주셨어요. 그런 할머니를 먼저 배신한 건 저였어요. 너, 이게 뭐야? 대체 이게 뭐냐고! 할머니는 제 옷을 거의 찢다시피 잡아 흔드셨고, 저는 양손으로 옷을 움켜잡은 채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손에 뽑힌 머리카락이 바닥에 여기저기에 떨어져 있었죠. 손 놔! 손 놓으라고! 내 몸이야. 내 아이라고. 그때 저는 막 20살이 됐을 때였어요. 할머니가 고향 땅까지 팔아서 보내주신 대학이었는데 대학에서 그 사람을 만나면서 공부는 손을 놔버렸고 연애에 푹 빠져버렸죠. 문제는 어느 날부터 제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남자친구에게 말했더니 남자친구가 자기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을 설득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우리 할머니한테도 비밀로 하자고 했죠. 저는 남자친구의 말만 믿고 임신 8개월이 다 되도록 임신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다만 학교까지는 어떻게 잘 숨기고 다녔는데 할머니의 눈썰미는 무피해간 거죠.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제 배를 들추셨어요. 너무 놀라서 드라이기를 내팽개치는 바람에 드라이기는 이미 박살나 있었어요. 잽싸게 티셔츠를 내렸지만 할머니의 눈은 이미 이글이글 불타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그 난리가 났던 거예요. 저는 제 배를 덮은 큰 티셔츠를 온 힘을 다해 붙잡고 있었고 할머니는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계셨어요. 그러나 힘으로는 제가 이겼죠.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소리쳤어요. 하늘에서 너희 엄마 아빠가 보고 있단 생각은 안 해? 너 대체 뭐야? 어떤 놈이야? 다 봤으면서 왜 옷을 자꾸 들추려고 하는데? 왜긴? 보고도 안 믿기니까 그렇지. 그렇다고 임신부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임신부? 결국 할머니의 손이 다시 날아왔고 저는 만신창이가 된 채 집을 뛰어나왔습니다. 울면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거니 조금 뒤 근사한 세단을 몰고 도착하더라고요. 오빠, 괜찮아? 할머니한테 들킨 거야? 조심 좀 하지. 어떻게 더 조심해. 내가 얼마나 큰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위에 뭐 하나라도 더 입지 그랬어. 날도 더운데 학교에서도 2겹, 3겹 껴입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집에서도 그러라고? 어떡하지? 아직 우리 부모님께 말씀 못 드렸는데. 뭐? 여태 말을 안 했다고? 나한테는 설득하고 있다고 했잖아. 분명 부모님을 설득 중이니 기다려달라던 남자친구의 말은 거짓이었어요. 알고 나니 어찌나 배신감이 들던지. 그러나 남자친구는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야, 네가 우리 집을 알아? 우리 집 같은 부잣집에선 모든 조건이 따르는 거야. 조건? 내가 맨몸으로 쫓겨났으면 좋겠어? 그럼 너랑 애는 어떻게 먹여 살리라고? 어떻게 먹여 살리긴. 일을 해서 먹여 살려야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데? 그게 힘들게 사는 거야? 다들 그렇게 살아. 넌 나 같은 부잣집 아들의 삶을 몰라. 난 뭐든 쉽게 얻을 수 있었어. 우리 부모님 말씀만 잘 들으면. 그래서? 그래서 애 얘기를 아직 못했다는 얘기지. 그 얘기 했다가는 내 몫의 재산은커녕 지금 타고 다니는 이 외제차도 뺏길걸? 그래서 말을 안 하겠다는 거야? 나한테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언제까지라고 말은 안 했잖아. 뭐? 남자친구는 얼굴색 하나 안 바꾸고 그랬어요. 나도 언제 가능할지는 모르겠어. 일단 떠보고 있긴 한데. 뭐라고 떠보고 있는데? 독립하고 싶다고. 집 하나 해주시면 안 되냐고. 아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너 바보냐? 아이 얘기부터 하면 집을 어떻게 받아? 일단 우리가 살 집부터 받고 일단 비밀리에 같이 사는 거지. 집을 받고도 비밀리에 살아야 한다고? 그럼 집만 있으면 손가락만 빨고 살 거야? 뭐? 일단 집을 받고 그 다음에 생활비를 받아야 하니까 당분간은 비밀로 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도대체 언제 나랑 우리 아기에 대해 말할 건데? 내 몫의 재산을 받을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 그게 언젠데? 내가 어떻게 알아? 야, 이게 뭐 나만을 위한 거니? 다 우리를 위한 거잖아.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멍해지더라고요. 그럼 나 이제 어떡해. 할머니가 다 알았는데 어떡하냐고. 일단 호텔 잡아줄 테니까 당분간은 호텔에서 지내. 뭐? 호텔은 비싸잖아. 내가 뭐 그 정도도 못 해줄까 봐? 그냥 호텔에서 편하게 지내. 일단은 그걸로 만족하라고. 내가 어떻게든 집부터 얻어낼 테니까. 솔직히 비참했어요.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고 일단 호텔에서 장기 숙박을 하라니. 그러나 막상 좋은 호텔에 가서 푹 쉬다 보니 이것도 나쁘지 않다 싶은 거예요. 남자친구가 아기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집을 얻어서 같이 살겠다고 하니 믿어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때까지는 호텔 장기 숙박이 덫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날도 저는 호텔에 누워서 먹고 싶은 것도 시켜 먹고 편히 쉬고 있었어요. 임신한 후로는 할머니와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맘 편히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호텔 방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오빠인가? 남자친구가 온 줄만 알았어요. 제가 있는 호텔을 아는 사람은 남자친구밖에 없었으니까요. 냉큼 가서 문을 열었을 때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저를 째려보고 있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마주했어요. 처음 뵙는 건데도 보자마자 그냥 알겠더라고요. 오빠랑 얼굴이 판박이었거든요. 저는 호텔 방바닥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몇 개월이라고? 8개월이요. 어린애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호텔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었구나. 알고 보니 남자친구의 카드비가 그의 어머니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순진하게도 거기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저 늘 신용카드를 신나게 쓰고 다니던 그였기에 호텔비도 알아서 해결하려니 철없이 생각하고 말았던 거죠. 결국 저는 남자친구 집에 감시를 받으며 출산했고 그 아이를 뺏겼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난 날 이후로 남자친구와도 전화 한 통 해본 적이 없어요. 출산을 하고 병실에 누워있는데 그분이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이민 간다. 네가 낳은 아이는 우리가 잘 키울 테니까 그냥 잊고 살아. 이민이라니요? 누구 때문이겠니? 너 때문에 집안 망신이라 가는 거지. 그러니까 네 자식 생각해서라도 내 아들과의 일은 누구한테도 떠벌려선 안 된다. 알겠니? 그러면서 제 앞에 두툼한 돈 봉투를 던져주시더라고요. 위로금이라고 생각해라. 솔직히 애는 우리가 키워주는 게 너한테도 좋은 일 아니겠니? 할머니랑 둘이 산다던데 할머니께도 애는 태어나자마자 잘못됐다고 해. 네? 너희 할머니한테도 비밀로 하라고.
애도 잘못됐고 남자친구랑도 헤어졌다고. 알겠니? 그 말씀만 남기시고는 제 아이를 데리고 가셨어요. 처음에는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아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마음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할머니도 뭐라 말씀을 못 하시더니 갑자기 미역을 꺼내와 미역국을 끓여주시더라고요. 김이 폴폴 나는 미역국에 갓 지은 밥으로 상을 차려주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해. 이제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 남자만 믿었다가는 이렇게 되는 거야. 할머니가 끓여주신 미역국을 먹는데 수도꼭지라도 튼 것처럼 눈물이 콸콸 흐르는 겁니다. 할머니는 그저 미역국에 마른 밥을 입에 떠넣어 주셨어요. 무조건 먹어. 애 낳고는 무조건 잘 먹어야 해. 남자친구의 집은 실제로 이민을 갔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애를 찾고 싶어도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마치 꿈에서 아이를 낳은 것처럼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죠. 그때부터는 대학도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도 했지만 이미 출산을 한 번 한 뒤라 그런지 마음이 예전 같진 않았어요. 내 또래 남자들이 좋다고 해도 자꾸 전 남자친구 생각이 나서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30이 다 될 때까지 연애 한 번 안 하고 지내다가 상차한 회사 부장님과 눈이 맞고 말았어요. 제가 입사했을 때만 해도 부인이 있던 분이었는데 부인이 암으로 투병하다가 결국 돌아가셨거든요. 그 장례식에 갔다가 부장님의 어린 아들을 봤어요. 애가 장례식장 구석에 앉아 혼자 작은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그 아이랑 놀아주다가 왔는데 장례를 마치고 온 부장님이 저에게 따로 밥을 사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우리 애랑 놀아줘서 고마워. 아이는 누가 보고 있어요? 어머니가 와 계시는데 내가 해야 하는데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네. 아이는 엄마가 돌아가신 걸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괜히 일찍 말했나 싶어. 그냥 장례식장에도 데리고 오지 말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엄마 마지막 길이라고 데리고 있었는데 애가 좀 위축된 것 같아. 부장님, 혹시 주말에 제가 좀 데리고 놀아도 돼요? 어? 부장님은 정리하실 것도 많으실 거고 아직 좀 정신 없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데리고 놀이공원이라도 다녀올게요. 내가 어떻게 그런 신세를 져? 저 잘 놀아줄 자신 있어요. 어쩌면 부장님 아들을 보면서 제가 키우지 못한 제 아들을 떠올렸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 애가 엄마 없이 자랐을 내 아들 같아서 부장님을 계속 졸랐어요. 그러자 결국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 주 주말 아이를 데리러 부장님 집 앞으로 갔는데 부장님도 외출 복장을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늘 양복 입은 모습만 보다가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은 모습을 보니 훨씬 젊어 보이고 새로운 겁니다. 부장님, 나도 같이 가도 될까? 정말요? 그럼 저야 좋죠. 혼자는 힘들 것 같아서. 지금 한창 뛰어놀 나이라. 그날 함께 놀이공원에서 시간을 보낸 뒤 우리는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라 함은 부장님 아들과 저이기도 하고 부장님과 저를 뜻하기도 해요. 우리는 아이를 매개로 가까워졌어요. 그러나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가까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부장님이 저한테 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못한 제가 물어봤죠. 부장님, 우린 어떤 사이예요? 어떤 사이냐니? 혹시 그냥 회사 부하 직원인가요? 한 번씩 아들이랑 놀아주니까 고맙긴 한데
딱히 여자로 느껴지지는 않고 책임지고 싶지도 않은 그런 직원?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면 왜 아무 말도 안 하는데요. 우리 벌써 1년 가까이 사적으로 봤잖아요. 우리 15살 차이야. 거기다 김 대리는 미혼이잖아. 그게 뭐요? 그래서 제가 다른 남자랑 만나도 괜찮아요? 내가 그럴 자격이 없잖아. 자격이 없다고요? 차라리 그냥 책임지고 싶지 않다고 말해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냉큼 그 남자를 잡았어요. 모르겠어요. 15살 많은 그 남자가 우직하고 성실해서 좋았어요. 사별한 아내를 돌보며 힘들어 보이던 모습도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쓰이던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믿고 사랑할 수 있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두 번째 예감은 맞아 떨어졌어요. 저는 그 사람과 결혼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이었는데 한 번 더 할머니 속을 썩이긴 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고 그 사람 아들의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그게 내 역할인 것 같았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았어요. 할머니도 제가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안심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 애 낳은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안 했지? 할머니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결혼은 반대하면서도 그 얘기는 절대 못하게 했잖아. 반대해도 할 것 같았으니까. 그러니 하지 말라고 했지. 그래야 널 떠받들고 살 거라고. 얘기했어도 떠받들어 줬을 거야. 내 인생을 안쓰러워하면서. 쓸데없는 소리. 절대 하면 안 돼. 끝까지 하지 마. 할머니는 그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께는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선의의 거짓말을 했거든요. 남편은 제가 아이를 낳았던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저와의 나이 차이, 제가 미혼이라는 이유로 연애를 망설이던 때 제가 그냥 다 풀어버렸거든요. 내 애를 낳은 전적이 있다. 그 남자한테 버림받았다. 말이 좋아 미혼이지 결혼 한번 했던 거나 다름없다. 그랬더니 남편이 멍하니 보다가 그러더군요. 아니, 뭐 그런 쓰레기 같은 자식이 다 있어? 그 말에 엉엉 울었잖아요. 남편도 많이 놀란 눈치였는데 그런 저를 꼭 안아주더니 그제야 그랬어요. 이제 울지 마. 내가 평생 지켜줄게. 그리고 그 약속을 정말 끝까지 지켰어요. 아들이 장성하고 장가가서 며느리를 볼 때까지도 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 신세를 질 때도 우리 신랑은 늘 제가 1순위였습니다. 나 떠나고도 당신은 편하게 살 수 있어.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좀 더 일찍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 나이가 많아서 미안해. 난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지난 상처도 다 잊고 그냥 당신 사랑만 듬뿍 받고 살았던 것 같아.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미안해. 내가 당신 마지막을 지켜줘야 하는 건데. 남편은 떠나는 날까지도 자신이 내 마지막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미안해했어요. 투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예정된 이별이었는데도 왜 그렇게 적응이 안 되던지 남편이 떠난 후 한동안은 뭘 어떻게 하고 지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정신 놓고 지내던 어느 날 아들 내외가 내 집에 쳐들어왔어요. 어머니, 지금껏 아버님 아래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사셨죠?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솔직히
우리 남편 친엄마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랑 똑같이 재산을 나눠 갖는 게 말이 돼요? 여긴 내 집이다. 너희들 갑자기 왜 이러는 거니? 그런데 그때였어요. 우리 아들이 저를 보며 그러는 겁니다. 엄마, 이 집 제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니? 제가 아빠 설득해서 아빠 재산 다 제 앞으로 받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관리하면서 어머니 편하게 모시겠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이런 거 잘 관리 못 하시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그게 낫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알고 보니 남편이 아들 말에 홀랑 넘어가서 제 몫의 재산까지 다 아들 명의로 바꿔줬더라고요. 자기가 떠나도 나는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줄 테니 걱정 말라던 남편의 말뜻을 그제야 알았어요. 남편은 아들을 믿었던 거예요. 제가 돈 관리를 잘 못해서 남편이 늘 돈 관리를 했었어요. 저는 남편이 준 넉넉한 생활비로 제가 필요한 것만 쓰면서 편하게 지냈고요.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것도 투자하는 것도 남편이 알아서 척척 했던지라 남편은 아들이 그 몫을 대신해 주길 바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며느리에게 홀랑 넘어간 아들은 저를 쫓아냈어요. 솔직히 저도 소송을 하면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내 손으로 키운 자식이랑 법적 싸움을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하늘에서 남편이 본다면 속상해할 것도 같았고요. 그래서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남편과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나 나왔어요. 그 후로는 월세방 하나 겨우 얻어서 길거리에서 고물을 주우며 살아갔죠. 처음에는 내 처지가 슬퍼서 이제라도 법적으로 가려볼까 싶었는데 남편이 떠난 뒤라 아무 의욕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한 청년이 고물에 실린 내 레이어카를 밀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그날부터 매일 나타나서 고물이 가득 실린 내 리어카를 계속 밀어주는 겁니다. 매번 고마워서 어째. 난 줄 것도 없고. 잠깐만, 요구르트라도 줄게. 그렇게 고마우시면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부탁? 나한테 부탁을 한다고? 네. 그러더니 내일 뵙겠다고 하고 가더라고요. 다음날 고물을 주우려고 집을 나오는데 집 앞에 벤츠가 서 있는 겁니다. 아니지, 뭐 이런 좋은 차가 우리 집 앞에 있대. 안녕하세요. 그런데 매일 제 리어카를 밀어주던 청년이 내리더라고요. 아니지, 이게 청년차야? 네, 제 소원 쓰려고요. 소원? 어제 말한 거? 저희 엄마 같아서 그러는데 오늘은 하루 쉬시죠?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쉬면 돈이 얼만데. 소원 들어주기로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벤츠로 제 등을 떠미는데 이런 행색으로 이렇게 좋은 차를 타도 되나 민망하더라고요. 차에 타서도 어쩔 줄을 모르겠는 기분이었어요. 아니지, 내가 이런 꼴에 이 좋은 차를. 그래도 옷은 깨끗한 거야. 차는 어떠세요? 편하세요? 편하고 말고 운전도 잘하네. 그래요? 제 목표는 늘 안전운전이에요. 그래야지. 안전한 게 최고야. 저희 아버지가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아유, 저런. 어쩌다가. 그래서 저도 늘 조심조심 다니고 있어요. 그래야지. 그래야 하고 말고. 워낙 삭삭하던 청년이라 단둘이 차를 타고 가는데도 불편한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차가 선 곳은 성북동의 한 저택 앞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야? 제 집이에요. 청년 집이라고? 청년이 저택 대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이 청년이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어요. 초대해준 건 고마운데 내가 이런 꼴로 와서. 아무 상관없어요. 편히 들어오세요. 청년을 따라 들어갔더니 집안에 무슨 파티처럼 뭐가 잔뜩 차려져 있더라고요. 아니지, 이게 다 뭐야? 그냥 길거리에서 날 매일 도와주던 청년인 줄만 알았는데 나랑 사는 동네부터가 달랐더라고요.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청년이 불현듯 진지한 얼굴로 저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드릴지 고민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혼자 끙끙거리며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 게 안쓰러워서 그냥 밀어드리기 시작했는데 저를 편하게 모시는 모습이 좋아서 계속 찾아가서 기다렸어요. 나를 기다렸다고? 네. 순간 그 청년을 가만히 보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왜 몰랐을까? 혹시 아시겠어요? 똑 닮았다. 그런가요? 나이를 묻지 않아도 아빠 이름이 뭐냐고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요. 내 앞에 있는 남자애가 내가 낳고도 한 번 안아보지도 못한 채 뺏긴 내 아들이라는 것을요. 아빠가 돌아가셨어? 네. 언제? 저 초등학교 때요. 그렇게 빨리? 그럼 넌 누가 키워줬어? 원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컸어요. 아빠는 결혼해서 가정이 따로 있으셨고요. 그랬구나. 아이가 아빠 손에서도 크지 못했다는 걸 알고 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제 맘을 알았는지 그 애가 제 손을 잡아주며 말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친엄마가 한국에 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원한다면 찾아주겠다고도 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찾겠다고 했어요. 왜? 사연을 다 들었거든요. 엄마가 저를 빼앗기셨다는 얘기도요. 누구한테 들었니? 할머니가 다 말씀해 주신 거야? 할머니는 한국에 친엄마가 있다고만 말씀해 주셨는데 아빠랑 결혼한 분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어차피 이 집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아이가 아니다. 아빠가 버린 여자가 낳은 아이다. 그 여자를 떼내기 위해 너만 뺏어온 거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 뭐? 아니 왜 너한테 그런 소리를 해? 그 사람이 널 키워준 것도 아니라며. 아빠가 돌아가신 뒤로 유산 문제로 불안해하셨거든요. 제가 할아버지 호적에 올라서 자랐다가 보니 더 예민하셨죠. 이 집에서 재산 같은 거 받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껏 키워준 걸로 감사해라. 뭐 그런 뜻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때 네가 몇 살이었는데? 명문대 붙고 입학을 앞둔 때였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많이 기뻐하셨거든요. 그래서 더 불안하셨을 거예요. 그 사람 아들, 그러니까 아빠 아들은 공부머리가 별로 없었거든요. 시샘한 거네. 네, 근데 잘 된 것 같아요. 그 덕에 저도 독립하게 됐으니까요. 그 집을 나왔다고? 네, 사실 할아버지 재산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 시작한 사업이 잘 안 돼서 갖고 있던 재산도 많이 탕진하셨거든요. 그때 남아있던 재산은 그때 저랑 할아버지가 살던 집이랑 가게 하나 정도였는데 굳이 탐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에 가면서 바로 독립하게 됐죠. 그때부터는 앞만 보고 달렸어요. 2가지 목표가 있었거든요. 2가지 목표? 성공하는 것, 그리고 성공해서 엄마를 찾는 것. 아들의 말에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날 찾는 게 목표였다고? 난
널 찾을 엄두도 못 냈는데. 잘 지내고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찾아주신다고 했을 땐 거절했고요. 할머니가 찾는 건 엄마가 원하시지 않는 일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제가 직접 찾고 싶었어요. 제가 뭐라도 해드릴 수 있을 때. 아유, 나한테 뭘 해준다고. 그냥 왔어도 됐는데. 내가 이러고 살고 있어서 속상했겠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는데 좀 알아보고 사연을 알게 됐죠. 우리 집 사연을? 네. 남편분 돌아가시고 아들이 재산을 모두 물려받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죄송해요. 뒤로 다 알아봤어요. 리어카에 고물을 싣고 다니는 엄마가 어떻게 살아오신지 알아야겠더라고요. 그게 아들이 결혼하면서 마누라 말을 듣다 보니까 원래는 그런 애가 아니었어. 엄마가 낳은 아들이에요? 아니, 남편이 사별하면서 혼자 키우던 아들. 설마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고 이런 대우를 한 거예요? 결국 그런 셈이지. 그럼 결혼 생활 내내 힘드셨던 거예요? 아니야. 사랑 많이 받고 살았어. 우리 신랑이 아들을 믿었던 것 같아. 내가 돈 관리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 아들한테 다 맡기면 나 살아있을 때까지 잘 돌봐줄 거라 믿었나 봐. 원래는 나한테 워낙 잘하던 녀석이기도 했고. 엄마도 많이 놀라셨겠네요. 법적으로 되찾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요. 나도 그 정도는 알지. 그럴까도 했는데 남편 가고 나니까 아무 의욕이 없었어. 괜히 자식이랑 법적으로 싸우는 꼴 보이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고물 주우면서 살고 계셨던 거예요? 처음으로 후회가 되긴 한다. 뭐가요? 내 아들이 날 찾아올 줄 알았으면 법적으로 얼마라도 찾아와서 잘 지내는 걸 보여줄 걸 그랬나 싶고. 괜찮아요. 어떤 모습이든 제 엄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미안해. 내가 이 나이를 먹고도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제가 찾아올 거라는 생각은 정말 한 번도 못 하신 거예요? 네가 네 아빠 호적으로 못 컸을 거라는 생각도 못 했으니까. 그 집에서 내 존재를 알려줄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 했어. 네 아빠도 한 번도 연락이 온 적이 없었고. 제 생각은 안 하셨어요? 어떻게 안 하겠니? 내가 먼저 남편이랑 결혼을 결심한 것도 너 때문에 시작된 걸. 저 때문에요? 그 사람 아들. 그 어린 아들을 보는데 내가 못 키운 네가 생각나더라고. 혹시 내 아들도 엄마 품에서 못 자라서 저렇게 외롭진 않을까? 어디서 어떻게 크고 있을까? 그 애를 볼 때마다 네가 생각났어. 그러다 정이 들었지. 어쩌면 너를 키울 수 없는 마음을 남편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 같아. 너를 키울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그 사랑을 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 그렇게 키운 아들한테 배신을 당하셨으니 아무 의욕이 없으셨겠죠. 그 아들과 또 마주하면서 마음 아프기 싫으셨던 거 아니에요? 그랬을지도 모르지. 그러나 내 아들을 보는 순간 갑자기 마음에 뭔가가 가득 차오르더라고요. 너한테는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난 좋다. 네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다니까. 좋아. 그 집에서 나왔다면서. 그럼 네 힘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네, 저 벤처 사업 시작했거든요. 그 사업이 꽤 잘 됐어요. 그럼 일하다 말고 나 찾으러 온 거야? 사업을 한국에서 시작했어요.
사업 잘 되고 나서 바로 엄마도 찾기 시작했고요.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멍하니 보고 있으니까 아들이 민망한지 묻더라고요. 제가 아빠를 닮아서 미우세요? 무슨 소리야. 처음엔 널 보고 못 알아차렸을 정도로 잊고 살았어. 그게 내가 널 정말 막 태어나서 쭈글쭈글할 때 빼고는 본 적이 없어서. 미안해. 못 알아봤어. 갑자기 사는 환경이 바뀌다 보니 그냥 종일 고물 죽고 나면 집에 가면 머리만 대면 자고 그랬거든. 많이 피곤하시죠? 일단 밥부터 먹어요. 그나저나 뭘 이렇게 많이 차렸어?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불렀어요. 엄마가 뭘 좋아하시는지 몰라서요. 내가 널 해줘야 하는 건데 넌 뭘 좋아해? 응? 일단 오늘은 제가 해드리는 거 받으세요. 아들은 마치 제 아빠의 죄를 대신 갚기라도 하듯 저에게 쩔쩔매는 눈치였어요. 친엄마를 만났는데 왜 자기를 안 키워줬냐고 원망하지도 않고 그저 저한테 뭐라도 더 해주려고 안달이더라고요. 아들에게 나는 귀빈 대접을 받았는데 아들은 뭘 제대로 넘기질 못하더라고요. 너는 왜 안 먹어? 아, 그게 밤새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잘 안 넘어가요. 생각해보니 아들 입장에서 매일 나를 찾아오면서 언제 말해야 하나 긴장했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 아, 엄마, 왜 안 드시고요? 죄송해요. 제가 괜한 소리를. 저기가 부엌이지? 집에 된장이랑 두부 있어? 된장이요? 아, 있죠. 집에 밥 해주시는 분도 있고요. 아들 밥은 엄마가 해주는 거지. 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바로 팔을 걷어붙였어요. 제가 뭘 하려고 하니까 가정부 아줌마가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아우, 제가 할게요, 사모님. 아유, 사모님은요? 무슨, 우리 아들 아직 장가 안 갔어요? 예, 일하시느라 늘 바쁘셔서요. 만나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게요. 없으신 것 같은데. 아주머니, 그런 말씀은 왜 하세요? 엄마 걱정하세요. 아유,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돈도 많으시고 인물도 번듯하신데 연애도 안 하시고. 아유, 아주머니가 혼 좀 내주시지 그랬어요. 제가 고용당하는 입장이라서. 그래도 어른은 어른이죠. 얘가 뭘 알겠어요. 엄마, 근데 뭐 하시려고요? 어제도 내내 일하시고 힘드실 텐데. 아휴, 아들이 밥을 못 넘기는데 어느 엄마가 혼자 앉아서 밥을 먹고 있겠어. 그래도 아주머니께 부탁드리면 되는데요. 내가 말했지? 아들 밥은 엄마가 해주는 거라고. 내가 말이야, 비록 널 뺏기는 바람에 너를 키우진 못했어도 네가 날 버린 네 아빠를 닮았어도 말이야.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은 네 아빠야. 정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어린 나이에 겁도 없이 네 아빠를 낳으려고 했겠지. 지금 생각하면 참 무모했지. 나도 어리고 철이 없었다지만 네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았다고는 생각 안 해. 네 아빠는 철없는 자기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보려고는 했어. 그냥 둘 다 철이 없어서 네가 고생한 게 아닌가 싶다. 엄마, 네가 왜 죄책감을 가져? 다 어른들이 철없는 선택을 하는 바람에 너는 부모 밑에서 자라지도 못하고 이렇게 친엄마를 만나고도 원망 한마디를 못하고 있잖아. 제가 엄마를 어떻게 원망해요? 아, 왜 못해?
어떻게든 날 키워주지 그랬냐고. 너는 원망해도 되지. 엄마도 어렸잖아요. 뭐? 지금 저보다 한참 더 어렸잖아요. 애 뺏어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었겠어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아들이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무도 모르게 거의 만삭이 될 때까지 널 품고 키웠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 미안해. 넌 못 키우고 남의 자식만 열심히 키웠어. 아들이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내 아들이 나를 보면서 보고 싶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저도 그냥 아들을 말아감고 울어버렸죠. 한참을 울다가 마저 하던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에게 처음으로 내가 한 밥을 먹였죠. 아들이 부른 출장 요리인지 뭔지가 아직 잔뜩 남았는데도 우리 아들은 제가 끓여준 된장찌개에 밥 한 그릇을 뚝딱 해치웠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간 내가 내 아들에게 못해 먹인 밥이 몇 끼일까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매일 남편 밥하고 아들 밥할 때마다 널 생각했어. 정말요? 그럼 내 아들 먹일 밥한다 생각하면서 남편도 먹이고 그 남편의 아들도 먹이고 그랬지. 그래도 부잣집에서 데려갔으니까 밥은 안 굶기겠지. 네 아빠가 철은 없어도 마음이 못된 사람은 아니니까 잘 키우겠지. 밥은 먹고 있겠지. 학교에 갔겠지. 자고 있으려나. 어떤 집에서 살고 있으려나. 그냥 모든 순간이 네가 어떻게 크고 있나 그 생각만 했어. 남편이 살아있는 내내 그러다가 남편 보내고 난 뒤로 한동안은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어. 내가 살던 게 다 사라지고 나니까 습관처럼 널 생각하던 것도 여의치 않아서. 근데 네가 이렇게 나타날 줄 어떻게 알았겠니? 네가 날 알고 살았다니. 난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 엄마, 이제 저 혼자 아닌 거죠? 네가 왜 혼자야? 당연히 혼자 아니지. 그럼 이제 엄마도 혼자 아닌 거예요? 뭐? 제 집이 엄마 집이고 제가 엄마 아들이라고요. 그게 무슨... 엄마 사시는 집 처음 본 날 돌아서서 많이 울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줄 알고 있었으면 진즉에 더 일찍 찾을 걸 그랬다 싶어서요. 잘 살았었어. 남편 그늘에서 편하게 잘 살았어. 남의 자식 키우며 사는 게 편하게 산 거예요? 그래도 나는 평생 못 가질 줄 알았던 울타리를 갖고 살았으니까. 근데 그 울타리에서 내쫓아버린 사람이 엄마가 키운 그 아들이었네요. 그 얘기는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 내 아들이 왔는데 뭐가 아쉬워. 그래도 그렇게 둘 수는 없죠. 엄마한테 그 친구는 아들 아니에요? 나는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녀석은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혼내셔야죠. 엄마답게 가르치셔야죠. 순간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며칠 뒤 저는 남편의 아들 대회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옆에 있는 분은 누구예요? 저분이 변호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차차 소개할게. 아들이 내 옆에 앉은 친아들을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러자 친아들이 아들에게 먼저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친아들이 명함을 내밀자 아들이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이 회사 저도 알아요. 여기 대표시라고요? 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근데 왜 여기에, 그것도 저희 어머니 옆에 계시죠?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저한테요? 네, 뭐든 물어보세요. 아들은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모르면서도 일단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아버님께 어머님은 어떤 의미셨나요? 그냥 자기 아들을 키워주는 부모 같은 존재였나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왜 그런 걸 물으시죠? 아드님 하시는 모양새가 꼭 보무 보듯 하는 것 같아서요. 아버지도 그렇게 보신 건지 궁금했어요. 저기요, 아무리 대표시라고 해도 남의 집 일에 이러시는 건 결례죠. 그나저나 엄마, 이분은 여기 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고요? 분명 조용히 나가셨잖아요. 그 후로도 한동안 연락도 없으셨고요. 처지를 받아들이고 나가신 거 아니었어요? 처지를 받아들이다니. 너 듣자 하니까 말하는 꼬락서니가 영 엉망이구나.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니? 제가 한마디 하자 며느리가 득달같이 달려들더라고요. 어머니, 그래봤자 개모셨던 주제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누가 들으면 어머니가 낳은 아들인 줄 알겠어요? 그래, 네가 그런 식으로 나랑 거리 두고 싶어 하는 거 안다. 이참에 잘 됐다 싶었겠지. 네 시아버지 돌아가신 김에 나만 떼어내면 넌 혼자 남은 시어머니 안 모셔도 되고 시아버지가 남긴 재산 다 먹고. 그래서 좋냐? 며느리가 당황해서 눈만 깜박거리더라고요. 그러나 아들도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아, 엄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재산 분할 받아가실 거면 그냥 법적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순간 저도 모르게 아들한테 손이 날아갔어요. 엄마! 키우면서도 손 한 번 안 댔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건 크면서 아들이 별 사고를 친 적이 없어서 그랬던 거였죠. 그래, 내가 네 엄마다. 뭐? 법적으로 해? 내가 그냥 법적으로 할 것 같았으면 진즉에 했겠지. 적어도 네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계시는데 법적으로 아들이랑 싸우는 꼴은 안 보여주고 싶었어. 네 아빠는 내가 관리 못할까 봐 너한테 관리해주면서 나 잘 돌보라고 한 건데 넌 네 아빠 마음을 이용했잖아. 아들도 순간 대꾸를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제 속에 있던 말을 실컷 터뜨렸어요. 내가 말이야, 널 혼내질 못해서 안 혼낸 게 아니야. 어차피 가정꿀인 네가 네 마누라 말보다 내 말을 들을 리도 없고 어차피 아버지는 살아 돌아오시지도 못할 텐데 네가 날 인정을 안 하면 내가 네 엄마라고 우길 수도 없는 거 아니겠니? 근데 말이야, 내가 못 키운 내 친아들 만나고 나니까 내가 내 진짜 아들 키우는 마음으로 널 키울 시간이 아깝고 억울하더라. 엄마, 친아들이라니요? 엄마한테 자식이 있었어요? 어머 여보, 이게 웬일이야? 어머니, 아버님도 아세요? 당연히 알지. 내가 설마 내 남편을 속이고 결혼했을까 봐. 순간 아들이 놀란 얼굴로 내 친아들을 보더라고요. 설마 옆에 있는 이 대표님이요? 그제야 내 친아들이 자기를 제대로 소개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분이 낳은 친아들입니다. 아니, 이런 친아들이 있으셨다고요? 왜? 나한테 이런 친아들이 있다는 게 안 믿기니? 아니, 이렇게 잘난 아들이 있었는데 왜 우리한테 그냥 당하신 건데요? 아니지, 왜 당하는 척 하셨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테스트라도 하신 거예요? 테스트?
내가 먼저 너희들한테 재산 다 가지라고 테스트라도 했다는 거냐? 먼저 아빠 꼬댁에서 재산 다 가져간 건 너잖아. 아니, 근데 왜 이러세요? 이렇게 잘난 아들 있으면 굳이 우리한테 재산 분할 안 받으셔도 되는 거잖아요. 너도 내 아들이니까. 엄마가 낳은 친아들이 있는데도 저도 아들이라고요? 그래. 난 내가 키운 너한테도 제사밥이라도 얻어먹어야겠다. 그러려면 내 몫은 제대로 챙겨야 한다고 내 친아들이 그러더라. 그게 무슨 논리예요? 받을 건 받고 너희들도 내놓을 건 내놔야 얼굴은 보고 살지. 제 말에 며느리가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어머니, 참 속 편한 말씀하시네요. 우리한테 재산을 뺏어가는데 우리가 제사상을 차려드릴까 봐요? 그래, 안 차린다고? 그렇다면 더더욱 내 몫은 가져가야지.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 아들도 있으면서 지금껏 아무것도 없는 척 하셨던 거냐고요. 이런 줄 알았으면 우리 남편이 죄책감이라도 덜했을 텐데. 저한테 그래도 엄마 혼자 사실 방 한 칸 정도는 마련해 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눈물겹다 눈물겨워. 변호사 양반. 얘들 하는 꼴 보니까 내 제사상은 확실히 안 차릴 것 같네요. 그냥 확실히 합시다. 법대로 깔끔하게. 예, 사모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머니 송산이 알아서 잘해주실 거라고 믿을게요. 일단 저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어머니랑 같이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아들이 저를 부축하자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엄마, 진짜 우리 아빠도 알고 있었던 거 맞아요? 아빠가 한 번도 그런 내색 하신 적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아빠가 행여라도 몰랐으면 그럼 우리 재산 가져갈 자격이 없는 거죠? 내가 친아들을 키웠니? 너를 키웠니? 네? 내가 평생 누굴 키웠는지는 네가 더 잘 알 거 아니야. 네가 대답해봐. 내가 누굴 키웠냐고. 엄마! 너 결혼 전까지는 참 좋은 아들이었는데 많이 변했구나. 아버지 재산을 그런 식으로 탐낼 줄은 아버지도 모르셨을 거다. 네 아버지가 보신다면 통탄해 하실 거야. 저는 친아들의 손을 잡고 변호사 사무실로 나왔어요. 친아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위로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자랐네요. 부족한 게 없어서 더 그랬나 봐요. 이제는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누라도 있으니 더 그렇겠지. 키워주는 애를 모르는 사람인 거죠. 결국 내가 잘못 키운 거 아니겠어. 넌 내가 안 키워서 이렇게 올곧게 자랐나 보다.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뭐가 아니야. 내가 키운 내 자식인데 다 내 잘못이지. 그래도 너는 이렇게 네 앞가림 잘하고 반듯하게 커줘서 나는 이제 너희 할머니나 아빠한테 미워하는 마음을 치워야 할 것 같다. 정말 그래 주실 거예요? 비록 네 아빠가 온전히 책임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집안에서 널 책임져 키워준 건 고마운 일이니까. 그래도 저는 어머니 아들이 부러워요. 어머니 손에서 자랐잖아요. 나도 널 키울 수 있었다면 어떻게든 해냈을 텐데.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잖아요. 저도 다 안다니까요. 고마워.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은
끝까지 용기 못 냈을 거야. 쟤들은 부부로 딱 묶여서 한 편인데 내 편이 사라지고 나니까 더 자신이 없었나 봐. 죄송하지만 저는 어머니 남편분도 이해는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아들한테 모든 재산을 상속한 게 사실이잖아요. 정말 어머니를 잘 돌봐달라는 의미였을까요? 나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내가 이 마당에 믿었던 남편마저 원망하는 건 너무 슬플 것 같아서 말이야. 그냥 두 눈 딱 감고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을 거라고 믿어보면 안 될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은 없잖니? 나한테 진짜 내 핏줄인 네가 왔으니까. 그런 마음이셨어요? 반신반의하지만 믿어보고 싶은 마음? 언제나 그랬지. 네 아빠도 한 번은 연락을 주지 않을까?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정도는 알려주지 않을까? 반신반의하며 평생을 살았는데 온 적은 없었어. 그 말씀은 혹시 나랑 살았던 남편은 안 믿는 거냐고? 이번에도 결국 반신반의로 끝나겠지 뭐. 그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올 리는 없을 테니까. 근데 말이야, 분명한 게 하나 있다. 뭐요? 결국 내 아들이 나를 믿어줬다는 거. 내가 널 안 키운 게 아니라 못 키웠다는 걸 믿어줬으니 연락한 거잖아. 다른 어떤 사람들의 진심이 뭔진 몰라도 내가 내 아들의 진심은 알잖아. 숨어서 키워나온 내 아들이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잖아. 나는 그래서 정말 다 괜찮아졌어. 사실은 네 말이 아니었다면 굳이 재산 분할도 안 받으려고 했을 거야. 근데 네 말대로 마지막 가르침은 줘야겠어. 그래도 내가 키웠던 녀석이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게 맞다 싶어. 평생 키워준 엄마를 그렇게 배신하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해야 그 녀석들이 벌을 좀 덜 받지 않을까 싶어서. 결국 자식을 위한 선택을 하신 거네요. 그래도 내가 엄마잖니. 내가 가르칠 건 가르치고 마무리를 지어야 이제부터는 내 친아들 생각만 하지. 엄마, 이제 그 집 아들 키우는 건 여기까지다. 나는 최선을 다해 키웠으니 후회도 없고 아쉬움도 없어. 남은 몫은 살아가면서 배우겠지. 그나저나 너도 결혼하려면 내가 네 집에서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엄마 집이에요. 장가 가서 나가게 되면 제가 나갈게요. 그 좋은 집을 나한테 준다고? 평생 자식 키워줬는데도 집 한 채 못 받은 엄마 하는 배 아파 낳으니 아들이 풀어드릴게요. 네가 이러니 더는 아쉬울 게 없다. 그래도 내심 속상하시죠? 저 하늘에서 제 진짜 아버지가 속상하지 않을까? 나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평생 당신 아들 열심히 키웠고 최선을 다했다. 근데 당신 아들 말 듣고 한 당신 선택 때문에 계속 가족으로 살긴 어려울 것 같다. 그래도 어쩌겠느냐. 나는 이제 내 친아들이랑 행복할 때가 온 것 같다. 그러니 당신이 최소한 나를 사랑했다면 당신 실수를 참여하는 의미로 우리 아들 하는 일 다 잘되게 도와주고 우리 모자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하게 도와달라. 그래야지.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아마 제 친아버지도 그래 주신 거 아닐까요? 그래도 제가 사업도 잘 되고 결국 엄마를 만나게 됐잖아요. 그러고 보니 그 두 남자가 다 먼저 갔네.
나는 좀 천천히 가도 되겠다. 꼴 보기 싫어서요? 뭐 요즘 같아선 좀 그렇네. 이제는 아들과 먼저 보낸 두 남자를 놓고 농담도 할 만큼 마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지금 아들 집에서 같이 살고 있고요. 조만간 아들의 미국 집으로 여행도 다녀올 계획입니다. 아들이 사업차 미국에 좀 머문다는데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졸업한 대학도 보여주고 살아온 곳들도 보여주겠다면서요. 만약 그곳에서 우리 아들을 내쫓았다는 아들 아빠의 마누라를 만난다면 꼭 한마디 해주고 싶더라고요. 네가 내쫓은 덕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돼서 날 찾아왔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요. 비로소 친아들의 엄마로 살아가는 요즘 제 바람은 늘 내 아들이 건강하게 일도 잘하고 결혼도 하는 거예요. 소송으로 재산 분할을 받게 되면 얼마가 됐든 다 기부하려고요. 내 친아들이 앞으로 더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